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구글 코리아는 어디서 어떤 내용 증명을 받아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이유는 서버가 없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삭제팀이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삭제팀을 운영하고 기타 모든 관련된 법적 관련된 팀을 본사가 있고 서버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하고 싶어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올 것이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제가 요즘 정보의 시대고 구글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논문들이 최신 논문들이 그 회의라든가 세미나에서 논문이 나와도 바로바로 올라와요. 구글에서는. 근데 그것만 연구해도 우리나라 과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달에 이 구글 코리아에서 특정 사건에서 보낸 법무법인 광장이 보낸 내용 증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건과 동일한 원리, 즉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원리, 룰, 구글 코리아에서 아니면 구글 본사에서 제시하는 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2020년 6월 사안은 사업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구글 코리아 측으로 보냈네요. 구글 코리아 측으로 보냈는데 구글 코리아에서 답변은 처음에는 보시겠지만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 이후로 수차례 반려를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미국 본사 소관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A는 그래서 또 발견했습니다. 사업 비방 내용을. 그래서 이번에 또 수차례 신고를 했대요. 게시물 신고 기능을 여기서 이용했네요. 게시물 신고 기능. 내용 증명을 보낸 게 아니라 게시물 신고 기능을 이용해서 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시했습니다. 명예훼손 의심되는 내용,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오는 시각. 처음에 아까 보시면 살짝 나왔죠. 확인되지 않는다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특정을 했네요. 이 사업가가.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판단된 이유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네이버나 다음도 이런 식으로 카카오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유튜브 측에서는 답신이 왔는데 신고 접수에 필요한 정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도 국내에서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다. 개인정보, 문제된 개인정보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의아하게 여긴 사업가 A는 신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두 차례 더 신고했는데 똑같이 이미지나 이름이나 개인정보나 확인되지 않고 신고자가 식별되지 않는다. 신고자가 식별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저 처음 보는 그런 경우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을 읽고는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을 정도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 증명을 이제 공식적으로 보냈네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 지식으로 살아가면서 아셔야 되는 게 내용 증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중에서 크게 대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1과 2가 있는데 1은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예요. 법적 요건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 단계를 진행할 수가 없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할 수 없는 게 1번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2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하고 협력하고 고지하고 알려주고 상의하고 이렇게 협력하거나 경고하거나 이러한 의미지 법적인 요건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번 경우가 이제 중요한 건데 1번 경우가 우리 정민 사건에서 저쪽에서는 반드시 가처분이라든가 기타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명예훼손에 게시물 관련된 저작권과 명예훼손과 이 플랫폼의 책임을 물을 때는 ISP, OSP 이렇게 책임을 얘기하거든요.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정도부터 이게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선진국, 특히 미국 걸 많이 따왔죠.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플랫폼의 책임, 민영사 책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경우에서 이렇게 최신 발달된 나라 거를 미국이든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공무원분들도. 따라서 명예훼손 관련돼서 지금 그 원액 파트너스가 보낸다고 하는 것도 법적인 요건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보내겠다 하는 것은 법적 요건은 아니에요. 다만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우려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참고해달라고 보내는 거죠. 내용 증명이라고 보낼 수 있는 건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틀리다. 따라서 구글 코리아한테 공식적 내용 증명을 이 사업가가 보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이 이제 광장, 제가 말씀드렸죠. 김앤장을 선임할 수도 있고 광장을 선임할 수도 있고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 측에서는 그 내용 증명에 한국과 미국 판례를 언급했대요. 그래서 판례도 언급하면서 대법원에서도 2009년 판례, 제가 또 영상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나라에 이런 판례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그 2009년 판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네요. 2009년 판례가 지금 제가 바로 이거 기사를 보고 바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2009년 판례가 뭐냐면 되게 유명한 판례예요. 전원 합의체 판례. 모든 대법관이 참여한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까지 나오고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쉽게 돼 있기 때문에 2009년 판례를 읽어보시면 좋아요. 저걸 가지고도 대형 로펌이 싸울 때는 또 엉뚱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대법원 판례도 2001년도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1999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싸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그동안 쌓여온 모든 판례를 정리하고 대법관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내린 건데도 그때도 해석을 하고 한 거고 저 2009년 판례 갖고도 또 해석을 하고 실무에서는 개별 사건마다 또 싸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자역학도 해석 싸움이고 모든 사물 식별할 때도 그 인식적인 사물적인 해석 싸움이고 해석을 잘하면은 내가 알던 뱀이니까 잡아먹는 거고 몽구수가 해석을 못하면 처음 보는 뱀한테 잘못 알고서 내가 잡혀 먹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일단 그렇게 해서 2009년 판례가 중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내용 증명을 보냈던 거네요. 그래서 핵심 뭐냐면 직접적인 요구가 없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요구하지 않아도 명백히 너희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삭제 차단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글 코리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식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구글 코리아에서도 이 판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요구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인식 못했어요라고 계속 인식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법적 싸움의 첫 번째는 인식 싸움입니다. 첫 번째는 인식 싸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관적 요건, 그러면 초과 주관적 요건, 목적, 의도, 미필적 고의 전부 인식 싸움입니다, 여러분. 인식을 했느냐? 폭행으로 인식했느냐, 상해로 인식했느냐, 사망을 인식했느냐, 주겸 얘기했느냐, 모두 인식 싸움입니다. 이거는 그 AI에서도 이게 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식이 핵심이다. 현식이기 때문에 예전에 무시했던 의식이라는 컨셔스니스, 의식이라는 게 현대 과학, 철학, 의학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AI에 의식을 넣는 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제가 말씀드렸죠. 1030개씩 나와도 의식 정의 자체가 지금 35개 정도로 압축이 될 텐데 1030개 정도의 논문을 35개의 정의로 압축을 해도 전 세계 천재들도 이거 갖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다 풀린 것처럼 얘기를 하죠. 과학자들은, 뇌과학자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깨어나셔야 되고 국제적 현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계속 답변했죠. 그 전에 보셨죠, 위에서.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인식을 했다 그러면 삭제 차단 의무가 생깁니다. 2009년 판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식 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인식이 안 된다. 그래서 인식을 자꾸 못했다 하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내면 공식적으로 보내고 명시적으로 보내면 인식을 못했다라는 말이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앤 파트너스도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게시물 존재를 하나하나 인식시켜야지 122개 채널에 각 채널에 예를 들어서 뭐 100개씩의 영상 122개 곱하기 100개는 몇 개입니까? 이거를 다 너희가 알아서 인식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게시물의 존재를 하나하나 명시해서 그렇게 삭제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원앤 파트너스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완전히 약간 하급 수준의 더 이제 전략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하급 수준의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얘기해서는 안 돼요. 뭐든지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 천부인과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게시물 하나 표현 하나를 적시해야 됩니다. 상대가 인식을 했는지를 따지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적시해야 되는데 122개 채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직접적으로 요거를 했는데 너 모르죠. 122개 채널에 어느 정도 인식 특정을 했는지 뭐 특정 싸움이라는 것도 이제 인식 얘기가 나오면 특정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식 특정성. 왜냐하면 특정에 대하여 인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범죄에서도 행위 특정, 미는 것 특정, 뭐 마약했다, 칼로 찔렀다 이거 다 특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을 안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핵심이 여기 나온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여기 이거고 이게 마지막인데 구글 코리아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어떻게 회신했는지 이것만 보실게요. 그러면 그래서 1번 넘어가고 2번 회신입니다. 3번 뭐냐면 구글 서비스는 유튜브 서비스는 구글이 이제 관리하는 거죠. 구글이 미국에 소재한 미국 법인 구글 LLC에서 직접 제공 및 관리하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직접 제공 및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구글 LLC와 별도 법인이다. 예, 별도 법인으로 돼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유튜브 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니다.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리적인 장치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아무것도 없어요. 영상 게시 중단 요청을 해주신 콘텐츠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처리를 하는 부서나 여기 정확히 제가 어제 말씀 그대로 돼 있죠. 검토하는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 담당자가 아예 없다. 그 이유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규약에서는 구글 코리아 요청하신 사항들을 구글 코리아가 이행하기 어려움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유튜브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은 미국에 있는 본사 구글 LLC 담당 부서 온라인 접수를 받아 처리하므로 이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메일 통해서 직접 삭제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 게시물을 특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게시물 삭제에 관한 문의사항은 동 이메일을 통해서 담당 부서와 알아서 너희가 구글 본사 알아서 해라. 이렇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한테 소송을 걸어도 아무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알면서도 그럼 뭘 보내겠다는 거면 제가 이제 이걸 아는 이상 이런 식으로 내용점에 오고 간 게 이제 드러났죠. 저도 이제 처음 이런 구체적인 건 처음 봤는데 그래도 저는 보낼 건 보낼 거예요. 아까 말한 법적 요건 때문이 아니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래서 형식을 조금 이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형식을 좀 더 수정을 해서 아무튼 저도 보내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 핵심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법무법인 예율이라는 곳에서 제공했대요. 아마 예율이 아마 그 사업가 측 법무법인 아닐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글 본사가 모든 걸 하고 우리는 검토 처리할 수 있는 자체나 부서나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처분등 민사소송을 구글 본사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구글 본사랑 모든 걸 다 미국 본사랑 해야 돼요. 한국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미국 구글 본사에서 김현정을 선임하거나 이런 식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 그때는 싸움이 시작되는데 선임을 잘 안 합니다. 처음에 무조건 선임하지 않아요. 시간이 엄청 갑니다. 6개월, 8개월, 12개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하려면 계속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쪽 예율에서. 여기 맞네요. A측 법률대리 맡고 있다. 예율이. 무조건 내려달라는 게 아니고 일단 신고를 받고 판단해달라. 근데 판단도 안 하죠. 신고도 안 받습니다. 삭제를 못 하는데 왜 신고를 받고 왜 검토를 하겠습니까? 무책임한 태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걸 법을 개정하려고 우리나라에서 노력했는데 법이 지금 쉽게 개정이 못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유럽 어떻게 하느냐. 유럽연합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일랜드 같은 특별 사례가 있다고. 유럽연합에서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구글에서 유튜브도 페이스북이든 아일랜드 쪽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서버를.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국이랑 본사랑 안 하고 아일랜드 측 유럽 측에 있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유럽 같은 파워가 없잖아요. 일본도 못하고 중국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는 있다. 입법적 논의는 있다. 맨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해외 사업자를 국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예, 이 제도가 법이 없습니다.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 법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만 해외 사업자들이 이렇게 활동할 때 우리나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 대리인 제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국내 대리인 제도가 있다고 해도 모든 걸 일괄에 소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법인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글 본사랑 구글 코리아가 완전히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 대리인이 돼도 유럽 연합처럼 완전하게 이 부분을 새롭게 규율하고 구글이랑 아니면 페이스북이랑 이렇게 협력하거나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국내 대리인 제도 됐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예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법률 간단하게 국내 대리인 제도를 하나 뒀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 그걸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아무리 뭘 해도 구글 본사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한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